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97K 초중반대를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이 아주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 자료상으로 봤을 때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97K 초중반대를 횡보하면서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을 때 알트코인들로 돈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100K를 앞두고 계속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10K에 있던 이 매도벽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변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오더북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 1300성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때 횡보를 하면서 위도 아래도 굉장히 강한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됐는데 살짝 위로 올라오면서 숏 포지션을 조금씩 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변동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한정에서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100K는 한 번 정도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여부, 이 부분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간 영상을 통해서 가상자산 유예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민주당에서 가상자산을 2년 더 유예하겠다,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당론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 과세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2년 동안 정비를 잘 해서 올바른 과세가 진행이 돼서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한국에서도 정말 거대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이 과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거 세금 매기는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 자금이 한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아스와이스도 이 부분을 보면서 불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고, 보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제외하고 원화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사이즈의 이펙트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미 반응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은 건 50대, 60대, 70대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번에 과세가 유예가 되면서 뜨겁게 반응이 오는 분야, 리플, 라이트코인, 굉장히 올드한 코인들이 뜨겁게 반응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더해지면서, 또 거기에 게리 겐슬러의 사임까지 더해지면서 올드 코인들이 귀환을 하고 있다. 오래된 코인이기 때문에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단타를 치기 위해서라도 이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넘치는 곳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꼭 매수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가 겹쳐진 상황들을 봤을 때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섹터가 됐다. 올드코인의 섹터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섹터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에 정말로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에는 20% 이상이 한국인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 많이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의 먼슬리 CMF 자료를 봤을 때 머니플로우 자료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측정을 하면서 어디로 더 올라가는지 어디로 내려가는지를 지켜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이 지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2020년도 불장일 때 이 CMF 자료는 뜨거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잠깐 올랐다가 내린 요 지표상으로는 그런 느낌이었고, 2017년도 사이클에 있었고, 드디어 2024년도 사이클에도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017년도는 정말 크고 긴 불장이었었기 때문에 이 2017년도 사이클을 만약에 추종한다고 하면 정말 크고 긴 불장이 올 수 있다. 2017년도 사이클일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리플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리플이 오르는 건 돈들이 들어오는 거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이 솔라나를 제치고 시총 4위에 등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리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있던 고점, 이때는 게리 겐슬러가
리플에 소송을 걸고 증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는데 2021년도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 2017년도 근처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을 7년 동안 들고 계셨던 분이 커뮤니티에서 글을 썼는데, 이때 근처에서 물리셨던 분이 탈출을 했다 라는 글이 나올 만큼 정말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상승 익절하는 것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사실 리플은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외화벌이로서도 너무나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상승들 너무나 대단히 좋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리플의 상승은 이 크립토 시장, 알트코인 시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리플을 이렇게 7년 만에 탈출을 하고 또 익절을 하고 나온 다음에 돈을 가지고 알트코인들로 또 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일이다 라는 걸 우리는 파악을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먼저 갔는데 알트코인들로 돈이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장 뜨거웠다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플 및 다른 올드코인들이 뜨거워지고 있고, 또 이더리움으로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모이고 있고, 이더리움을 둘러싸고 있는 코인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돌파를 하기 위한 길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마저도 만약에 전고점을 넘고 올라간다고 하면 대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걸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되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셨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장이 좋을 때 솔라나가 움직이지 못했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와 솔라나는 알트 2대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뷰는 전혀 바뀐 게 없고요. 많이 올랐으면 쉬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저의 관점이나 뷰 전혀 변함없고, 이더리움과 조금은 더 올드한 코인들이 힘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게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굉장히 긴 조정이 있었고, 조정 기간 동안 장이 끝났다, 더 안 오를 거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함께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고생을 하셨고 정말로 대단히 인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의 과실을 조금씩은 익어가고 있는 걸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리상으로 봤을 때도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 게 뭐냐면, 이 조정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조정장 3월부터 11월 달까지의 조정장은 어떤 사이클의 조정보다도 더 길고 더 힘든 조정이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그때 견디고 그때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게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사이클상으로 아직도 다른 사이클에 비해서 덜 오른 상태입니다. 다른 사이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고 더 크게 올랐고 더 길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뜨겁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절대 끝이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최소한 이 지점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사이에 조정도 있을 수 있지만 조정을 잘 견디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라는 것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그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쇼텀 홀더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쇼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단타 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을 하다가 안 하신 분들, 코인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들, 온체인 데이터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밴드를 봤을 때 아직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와이즈 CU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총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 뜨겁게 올라가고 있다. 성장기에 진입을 했고 성장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자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기술적인 지표를 봐도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당연히 사이사이마다 너무나 많은 조정이 있을 겁니다. 조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럴 때마다 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가져가는 수익이 달라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과거에 했던 굉장히 글로벌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핑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면서 이 장의 판을 다 깐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에셋이다. 이거는 누군가의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셋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행사에 와서 비트코인은 더 성장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도 비트코인의 성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명의 사람이 크립토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육성할 건지 규제할 건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돈이 몰리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 시장에 남아서 당연히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미국이 육성하는 거에 아주 강력한 수혜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마라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잘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라홀딩스가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820개를 채굴 했는데 이게 1월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능력을 캐파를 더 많이 키워가고 있다. 트럼프는 메이드 인 USA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메이드 인 USA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 그리고 레리 핑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생태계를 가져오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우면 좋은 과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